퇴근 후 친한 회사 동기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여느 술자리가 그렇듯 각자 자신의 썰을 풀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어머니가 무당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순서는 돌아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잊고 지냈던 대학생 때의 경험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학기 중이었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했던 나는 따로 자취방을 구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집이 이사해 학교랑 거리가 멀어지며 생겨났다. 한 달 안에 자취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뒤늦게 자취방을 알아봤지만 학교 근처 빈 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근처 하숙집에 빈 방 하나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그 집만 유독 월세와 보증금이 비쌌다. 그렇다고 더 비싼 집에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방이 나갈까 노심초사하여 이 집을 급하게 계약하게 되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짐을 잔뜩 싸들고 나가는 다른 학생과 입구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며칠을 못 잔 듯 퀭한 눈에 어딘가 정신이 나간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는데요. 나의 말에 밖으로 나가던 학생은 나를 돌아보더니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여기서 사시려고요. 작게 소근거리는 소리였지만 분명 그렇게 말했다. 안쪽에서 나온 하숙집 주인의 헛기침 소리에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문을 나섰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으로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밖이 많이 덥죠? 짐은 이미 빠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책상하며 옷장을 제외하고는 깨끗한 빈방이었다. 생각보다 방도 넓고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1층과는 다르게 2층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였기에 비싼 가격임에도 만족스러웠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창문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원래 없는 것이 아닌 창틀에 나무 판자 같은 것을 대서 막아놓은 듯 보였다. 위험하니까 저 판자는 절대 떼어내지 마세요. 나의 시선을 눈치챈 것인지 집주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유리가 깨져서 창문을 떼어놓고 계속 벌레가 들어와 판자로 가려놨다는 것이었다. 아직 가을이라긴 날이 많이 더워서 불만이었지만 에어컨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는 방을 계약했다. 집주인은 열쇠를 건네며 다시 한번 판자를 건들지 말라 신신당부하고는 방을 나섰다. 이사를 오고 첫날부터 나는 가위에 눌렸다. 기분 나쁜 목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잠을 방해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새로운 환경이어서 적응이 안 된 것일까. 매일 밤 비슷한 악몽을 꾸었지만 나는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기에 가위 현상에 대해 깊은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던 중 에어컨이 경고음 같은 것을 내더니 꺼져버린 것이었다.
완전히 맛이 갔는지 다시 켜지지 않는 에어컨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내일 집주인한테 말해서 수리를 불러야겠다. 다시 과제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땀은 비 오듯 쏟아졌다. 창문을 열어야 그나마 시원할 텐데 애석하게도 두꺼운 판자가 창문을 막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창문이 깨졌으면 달면 그만일 텐데 판자로 오히려 막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차피 벌레가 들어와도 피해보는 건 나뿐일 테고 더운 것보다야 그쪽이 더 낫겠다 생각한 나는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꼼꼼하게도 박았는지 판자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낑낑거리며 판자의 틈에 손가락을 겨우 넣고 힘껏 잡아당겼다. 오지근하고 판자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절반 정도가 뜯겨져 나갔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눈앞에 보인 것은 뻥 뚫린 밖이 아닌 멀쩡히 달려있는 창문이었다. 뭐야, 창문이 멀쩡하게 달려있잖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창문은 녹이 쓴 것 마냥 잘 열리지 않았고 억지로 밀어내자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창문 밖을 바라본 나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창틀 전부를 뒤덮는 거대한 거울. 건물 밖에서 안쪽으로 거울이 단단하게 붙어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울에는 붉은 물감 같은 것으로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소름 끼치는 기괴한 광경에 황급히 창문을 닫고 부서진 나머지 판자 반쪽을 어설프게나마 다시 붙여놓았다. 더위에 지쳐 과제 중 잠이 든 것인지 정신을 차리자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역시나 가위에 눌렸는지 몸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등 뒤가 아닌 정면에서 들려왔다. 아마 책상에서 잠든 탓이겠지. 소음의 출처는 창문에 덧대어져 있는 판자였다.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소음에 맞춰 판자가 들썩거렸다. 쿵쿵거리며 무엇인가는 판자를 내려쳤고 판자는 마치 떨어질 듯 맥없이 밀려나고 있었다.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새하얀 손가락. 생기 없는 하얀 손은 이윽고 틈새를 빠져나와 판자를 붙잡고는 그대로 밀어버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가위를 풀기 위해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관절들이 꺾이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그것은 거울 속에서 방 안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산발이 된 긴 머리를 타고 검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이윽고 거울에서 빠져나와 피칠갑이 된 얼굴을 나에게 들이밀며 무엇인가 말하고는 방문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다음날 바로 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아주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유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 준 것이 이상했는데 더욱 기묘한 점은 며칠 뒤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을 때 하숙집 건물이 매매가 나 있었다는 것이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가족들이 집을 내놓았다고 한다.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회사 동기를 바라보았다. 그가 들려주는 말은 나름 충격적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아마 귀신을 이용해 월세와 보증금을 떼먹는 장사를 하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무당에게 큰 돈을 주고 귀신의 천도를 막아 봉인해 놓은 것인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집에서 오래 지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나왔을 것이라 한다. 여기서 꺼내줘.